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귀성길 뻥 뚫릴 시간대는 연휴 전날 밤, 설날 이른 새벽. 고향 갈 분들 이 시간대를 잘 노려보세요.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19일 목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마룬5의 슈가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귀성길 뻥 뚫릴 시간대는 연휴 전날 밤, 설날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설 연휴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내일 오후쯤부터 이제 연휴로 완전히 접어드는 느낌이 들 텐데, 보통 회사도 연휴가 시작되는 평일, 금요일 이런 때는 좀 일찍 퇴근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귀성길 전쟁이 아마 내일 저녁쯤부터, 오후부터 빠르면 시작될 것 같은데, 고향으로 이동하는 인원이 작년보다 한 22% 증가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해서 한 8시간 40분이 걸릴 거다, 이런 예측이 있고, 그래서 언제 가야 안 막힐까 계획 세우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명절 교통량을 분석해보면 가장 막히는 날이 21일 요번에 토요일 오전,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2일 일요일 낮, 요때라고 합니다. 돌아올 때는 23일 그리고 24일 이른 새벽에 돼서야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언제가 됐든 차는 막힌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눈치 게임 잘 하시고요. 저는 뭐 명절 문화가 없기 때문에 명절 때 일을 해요. 배텐도 해야 되고 또 게임 녹음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일하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일을 하면은 명절 그 분위기, 약간 한산한 그 느낌 되게 좋아요. TV에서는 또 재밌는 거 많이 하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자, 미리미리 좀 덜 드셔 놓으시고 명절 때 드시려면. 그리고 배태는 항상 방송 중이니까 10시에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150님, 골대녀 직관을 다녀왔습니다. 선수들 응원 속에서 제가 배성재 사랑해요를 크게 외쳤더니 배형이 크게 하트를 머리 위로 그려주시더라고요. 에미넴의 두 개골 하트 이후로 가장 놀랐던 하트였습니다. 그 뒤에 손가락 하트까지. 배텐러라 행복했어요. 얼마 전에 골대녀 유관중 경기가 있었습니다. 예, 뭐 스포를 피해야 되니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 재밌었습니다. 정말. 아마 직관하신 분들 입이 근질근질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스포하면 안 되니까 다들 기다려주시고, 자, 오늘은 영자랄 두 남자의 영화 TMI 토크쇼 찐엣타운 하는 날입니다. 코너가 슬슬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영화 보신 분들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 공짜인 고릴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가슴에 품고 다니던 영화 속 명장면을 끄집어내서 귀에 피가 나도록, 입에 거품 물도록 토크로 푹푹 쪄내드립니다. 영자랄 두 남자의 투머치 영화 토크쇼 찐엣타운. 황해를 가보지 않았어도 황해에 대해 2박 3일 썰을 풀 수 있는 남자,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음악가 이종범입니다. 이종범 작가는 언제부터 그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까? 저 원래 말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약간 근데 어릴 때부터 뭔가 영특하게 말 잘하고. 네, 약간 특훈을 하긴 했는데 나이 먹고 알았죠. 저 같은 방식으로 말을 하는 게 수지에 안 맞는다. 수지에 안 맞는다? 박리담의 스타일이죠. 말을 엄청 융단폭격처럼 해놓고 그걸로 효과를 버리면, 근데 주변에 이제 한마디씩 툭툭 하는데 그게 다 매번 빵빵 터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들이 약간 단가가 맞죠. 가성비가 떨어진다. 저는 약간 박리담의 스타일이고. 네. 근데 그런 경우는 너무 드물죠. 예. 근데 배선재 그 DJ님도 그러신 편이잖아요. 뭐요?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마디씩 하지만 그게 좀 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희극인들처럼 빵빵 터지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럼 희극인 하셨어야죠, 그러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진행자가 됐을 때는 뭐 진행 멘트도 해야 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휘발되는 멘트들도 해야 되잖아요. 말이라는 걸 일단 잘하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저는 이제 중간에 그냥 할 말 없을 때 이 침묵 상황을 메꾸는 아무 말 능력 이런 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 뜨는 거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건 있죠. 저는 방송이니까 네. 이 사고 방지를 위해서 말을 하는 걸 처음으로 배웠고 그렇죠. 그 전에는 대인 관계에서는 침묵을 더 즐겼어요. 네네. 말 안 하면 난 꿀 이러면서 불편한 침묵을 더 좋아하고 남이 대신 해주는데 뭐. 그러면 조금 있으면 혼자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채팅창에 털 작가님 오늘 하얀색 목티 킹 받네요. 약간 왜 이렇게 킹 받는 옷을 입고 오셨어요? 왜 킹 받아요 이게? 네? 뭐가 왠지 모르게 킹 받는데 하얀색 목티? 1년에 한 번 교복 입는 같은 느낌? 교복 1년에 한 번 입는데 오늘 딱 입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손에 지피는 대로 입고 나왔어요. 그래요. 네. 자, 내가 베디에게 어떤 취미든지 영업하는 게 자신 있다라고 하셨다는데 저를 어떤 취미로 끌어들일 그 기세가 있으세요? 아니요. 이거는 그 중간에 작가님이 약간 각색을 했네요. 제가 했던 말은 뭐였냐면 취미를 찾는 걸 도와주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컨설팅. 저한테 어울리는 취미 뭐 있으세요? 일단 여러 가지 그 XY Z축을 쳐야 돼요. 혼자 하는 거와 남이 함께 하는 걸 중에 뭐가 더 좋냐. 안에서 하는 거와 밖에서 하는 거 뭐가 좋냐. 경쟁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뭐 등등 여러 가지 XYZ축이 있어요. 그거 착 맞춰 나가다 보면 그럼 나는 주로 이런 게 맞겠구나.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두 가지로 얘기해 주신다면 하나 추천 던져주세요. 근데 배선재 대장님은 거의 침착맨급 편식쟁이이기 때문에. 뭐 편식쟁입니까? 취향의 편식쟁이. 저는 열려 있어요. 아나운서 제너럴리스트 아닙니까? 그런가요? 네, 뭐든지 해보려고 할 수 있어요. 악기 하나 하시면 잘할 것 같긴 한데. 악기. 네, 기타를 옛날에 하셨으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또 하나 할 수 있는 악기 하나 해가지고 나중에. 아니면 그림 쪽도 잘하실 것 같고요. 그림? 네, 그림. 그림은 전혀 안 되는데 제가 예전에 진짜 미술 쪽이 어떤 분야들 다 통틀어도 미술이 가장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가요? 오히려 힐링 미술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거요? 저기 이제 방송 끝나고 그 목동 이 방송국 앞에 있는 미술 학원에 가가지고 미술을 배웠습니다. 기초부터. 저는 어릴 때부터 아예 미술을 못했기 때문에 할만하죠. 선긋기부터. 좋죠. 가로로 선긋기 연필. 선생님이 포기하셨나요? 아니. 근데 무슨 그냥 선생님은 저는 기대치가 없다. 그냥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손 그리고 선긋기 하고 막 그러다가 어떤 날은 이제 보통 선생님이 이제 완성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날은 너무 지쳐서 방송하고 주셨는데 선생님이 그려주시고 저는 보면서 힐링하겠습니다. 훈수하겠다. 그 밥 아저씨 그리는 거 보면 그리는 거 보면 힐링 되잖아요. 또 그림 배우는 사람들은요 갖고 싶은데 못 가진 것들을 그리는 게 좋거든요. 나이 먹고 배우는 게 어려워요. 그냥 사면 되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 배우는 게 좋습니다. 저 몇 번 그 선생님 그리는 것만 이렇게 쓱 보고 있는 힐링이 되더라고요. 야 이게 완성이 되네. 그죠. 신기하죠. 악기 추천합니다. 저랑 휘파람 한번 콜라보 하시죠. 대리미술. 대리미술 너무 좋은데? 자,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찐해타운 어떤 코너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누구나 인정하고 후토크거리가 아주 많은 영화를 매주 한 편씩 선정해서요.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나 명장면 토크 그리고 코너 속의 코너죠. 영화 속 주인공 월드컵, 먹방 월드컵, 명대사 월드컵 등 다양한 1위도 뽑아볼 텐데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이 보신 영화면은 좀 이렇게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룰 영화는 뭡니까?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이 감독의 매니아죠. 2010년에 개봉한 나홍진 감독의 영화 황해입니다. 황해는 이제 뭐 하정우, 김윤석, 조성아 배우 등이 출연을 했는데 장르로 보면은 약간 범죄 스릴러, 그 액션, 느와르 이게 다 이제 혼합돼 있어요. 근데 원래 나홍진 감독님 영화 좀 그렇죠. 뭐 곡성 같은 공포 호러 스릴러를 가도 액션 범죄 느와르가 섞이고 이런 분인데 사실은 이 바로 직전 영화가 데뷔작이었던 추격자입니다. 다 아시죠? 4885 다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 4885로 강렬한 어떤 합을 맞췄던 하정우, 김윤석 배우가 두 번째 영화에 여기에서도 합을 맞췄는데 사실 이거 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하정우, 김윤석 쌍두마차로 모든 에너지를 다 끌고 갔구나. 거의 그렇죠. 와, 영화를 보면서 이제 영화 제작에 관심 없는 분들도 와, 저 두 배우 진짜 고생하면서 찍었겠구나라는 게 딱 느껴지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통 이런 일단 줄거리부터 설명드릴까요? 연변에서 도박을 하면서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살던 김구남, 바로 하정우 배우가 연기한 김구남이 김윤석 배우가 연기한 면가죠. 면가로부터 살인 청부를 받아서 한국에 넘어오는데 문제는 이제 김구남이 죽이려고 했던 그 타겟이 다른 남자한테 살해를 당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김구남은 살인자 누명을 써가지고 경찰한테서 엄청나게 쫓기고 다니고요. 근데 이 와중에 이 김구남을 한국으로 보낸 면정학 이 면가가 김구남을 죽이러 한국에 옵니다. 김구남은 면정학으로부터 이제 도망도 가야 되고 또 이 살인 누명으로부터 도망을 가야 되고 절박하게 쫓고 쫓기면서 사투를 벌이는
그런 영화입니다. 예. 사실 이게 보통 큰 영화들은 보통 이 찍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되죠? 한 3, 5, 7로 가거든요. 3개월, 5개월 아니면 좀 길어지면 7개월을 찍어요. 예. 근데 이 영화가 약간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10개월을 찍었어요. 10개월을. 근데 굉장히 길었죠. 되게 길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물 속에 뛰어드는 씬은 여름에 찍으려고 괜찮은데 네. 겨울에 찍고 파카를 입고 서 있는 거는 지금 겨울에 찍으려고 했는데 여름에 찍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배우들이 진짜 고생을 했다. 가장 힘든 시기로 가장 이렇게 안 맞는 때 시기를 골라서 찍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추격자로 이제 엄청나게 터뜨렸던 나홍진 감독의 영화로서 기대가 컸는데 그죠. 굉장히 다크하고 어두워요. 또 잔인하기도 하고 잔혹하죠. 물론 추격자도 잔인했지만 네네. 편집상의 그 설명도 좀 불친절 전체적으로 굉장히 하드보일드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내용을 이해 못하고 있는 분도 계세요. 심지어. 네. 네. 226만 관객으로 기대에는 좀 못 미친 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컸으니까. 여러 번 보시는 분들이 많죠. 저처럼. 일단 뭐 밈이 된 장면도 많고요. 저는 추격자랑 황해 처음 봤을 때는 당연히 추격자가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우위에 있었지만 네네네. 황해를 훨씬 더 자주 본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N차 관람은 황해가 오히려 앞섰습니다. 예. 전 나홍진 감독 영화를 원래 그 곡성도 좋아하고 추격자도 좋아하는데 황해만 쏙 빼놓고 내가 건너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 보고 예. 쭉 찾아봤어요. 역시나 나홍진 월드는 정말 끈덕집니다. 집요하고 잔혹하고 지독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 받았냐면 네. 그 올드보이 박찬욱 감독님이 그거 찍은 다음에 네네. 완전 터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복수는 나의 네네네. 것을 봤을 때 네네네. 이게 사실 뭔가 대중들한테 되게 불친절한 느낌인데 그렇죠. 앞만 봐도 이게 너무 걸작인 그걸 더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예. 보다 보면 그런 경우 같아요. 추격자가 완전 터졌는데 그 다음에 황해는 너무 센데 이랬는데 더 오래 남는. 예. 하정우 배우가 처음에 시나리오 받아보고 혼자서 되게 헛웃음을 지었다는 대목이 있었어요. 뭐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물에 뛰어듦, 넘기면 산에서 구름, 넘기면 쫓김, 넘기면 넘어짐 다 이래가지고 이건 뭐 어떻게 찍으라는 거지? 그리고 헛웃음을 지었다는 그런 말 좀 봤습니다. 리버스 네로님 오늘은 먹방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먹방은 2부에서 월드컵을 한번 해볼 거고요. 따로 뺐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영화 내용보다 먹방만 기억남다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사실 이게 이 하정우 배우의 먹방으로 가장 어떤 첫 공을 쏘아 올린 영화 아닙니까? 예. 여기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자 그러면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황해 명장면 토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블랙커피님입니다. 초반부에 하정우랑 김윤석이 마작하는 씬이 있습니다. 일단 용어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뭐 김윤석이 이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김윤석 패거리들이 웃는데 무슨 일이 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두 배우의 표정 대비도 대박이었고요. 딱 보면은 사실은 하정우 배우가 마작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아귀가 앉아있어요.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써주셨는데 실제로 배우들이 전부 다 4개월 동안 마작을 조선족 분 모셔다가 배웠대요. 실제로 게임을 했다 그럽니다. 몇 달 동안 배운 거네요. 예, 4개월을 배웠대요. 이게 손동작이 사실 마작을 하는 분들과 안 했던 분들은 아예 다르니까. 이렇게 패 모아가지고 넘기고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그 실제 룰을 다 알고 플레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편집 과정에서 이제 이 타이트하게 손만 잡아가지고 대역을 쓴 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 마작 전부 다 배우들 본인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마작 아이두니. 김윤석 배우의 연기가 이때 진짜 신들려가지고. 니 또 맞았다. 그죠. 네 또 맞았다. 그죠. 그 음화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요. 와우 3321번님께서 김윤석이 하정우한테 니 그 사람 손가락까지 와야 된다. 손가락 MG 하잖아요. 예. 엄지 손가락을 MG라고 발음한 게 웃겼는데 지금 봐도 더 웃겨요. 방송에서 그렇게들 얘기하는 그 MZ 세대. 그렇죠. 엄지로 이제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세대죠. 그죠. MZ 세대. MG. 예. 거기서 김윤석 배우가 MG 가져와야 된다. MG. 굉장히 서늘한 멘트였죠. 근데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MG가 좋아. 네. 예. 그러니까 이 영화 보면은 김윤석 배우는 이런 역을 맡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무서운 말을 하니까 두 배로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약간 아무렇지도 않게 더러운 몰골로 보여서 더 더러워 보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저는 뭐 먹방 얘기 이따가 하기로 했지만 네네. 김윤석 배우가 초반에 나왔을 때 하정우 배우한테 굉장히 서늘한 느낌을 준 다음에 네네. 구나마 이러면서 네. 밥 먹자 그러잖아요.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가가지고 그 무슨 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무슨 그 뼈다귀탕. 네, 그죠. 그걸 뼈다귀를 쪽쪽 빨면서 하정우 배우를 슬슬 보거든요. 근데 그 먹으면서. 감독판에만 나와요. 그런가요? 극장판에선 잘려 있습니다. 감독판 봤군요. 네, 그러셨어요.
먹으면서 그 보는 눈빛. 사실 극장판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몇 예. 개의 좋은 먹방 장면이 감독판에 있습니다. 자, 추천드리고요. 다음요. 네. 다음 초콜릿 뽀이님께서 김윤석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서울 킬러 그러니까 김태원 사장의 부하들이죠. 부하들을 잡고 다 이제 쓰러뜨린 다음에 김태원이었나요? 저는 김태와이 그래가지고 김태완인 줄 알았어요. 김태원이죠. 김태원이구나. 그거 다 잡아놓고 대가리는 버리고 나머지는 개줘라. 개줘라. 라는 말을 하는데 아우. 그 씬의 액션도 잔인했지만 이 멘트도 너무 잔인해가지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이제 이런 험한 일을 하러 온 그 깡패들도 그 말 한마디에 너무 끔찍하니까 나머지는 개줘라. 아니 한 명만 살아남았었잖아요. 한 명 남았다. 한 명만 남겨놨는데 자기 동료들이 이제 막 썩둑썩둑 썰리고. 아 무서워요. 예. 최성남 이사죠. 대가리를 버렸나? 모가진 띄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따로 버리고 이렇게. 예. 그 최성남 이사도 사실은 원래 이런 역인지 몰랐대요. 그냥 몸을 쓰는 역할이라 해가지고 예. 거의 이소룡 몸처럼 만들어서 왔는데 나홍진 감독님이 그 몸 말고 큰 몸. 그래서 다시 먹어서 찌었다고 합니다. 다음은요. 오 도발 왜 하냐구님께서 이것도 명장면이죠. 저는 구남이가 경찰한테 쫓기다가 총도 맞아서 아프고 산을 넘어 도망치느라 힘들고 외롭고 그래서 하정우 배우가 너무 서럽게 우는데 그 심정이 전해져가지고 감정이입이 됐습니다. 여기서 우는 씬 굉장히 서럽죠. 보고 있으면 진짜 저렇게 울지? 너무 잘 울었고. 네. 이게 그 군대에 혹한기 훈련 같은 거 했던 분들이 네. 근무서다가 살짝 느낄 법한 감정이에요. 정말 눈썹이 그 배성재 눈썹이 되잖아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런 느낌.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되지? 여기는 어디냐? 예. 난 누구냐 그 얼굴. 이거 공감되는 분들 많을 겁니다. 많겠죠. 인생에 한 번 정도 이 정도로 울고 싶은 순간이 있었거든요. 북받쳐 올라서 예. 목울대를 치잖아요. 그 서러움이. 예. 근데 그걸 표정으로 다 보여줬다. 자, 다음은요. 다음요. DLSW님께서 우족을 삶아서 면과 패거리가 개걸스럽게 뜯어먹는 씬이 있는데요. 뒤에서는 애국가가 흘러나오고 아주 묘한 상황인데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이 먹방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빼놓을 수 없죠. 이거 원래 처음에는 우족발이 아니라 그냥 족발이었어요. 근데 작아가지고 소 족발로 바꾸어서 찍은 거라더라고요. 왜냐면 그 진짜 그냥 족발 가지고 액션을 그려봤더니 예. 너무 이게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때리는 게. 예. 그래서 큰 뼈가 필요해가지고 우족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이게 뭘 먹는 걸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저도 혹시 제발 그건 아니어라. 근데 다행히 소였다. 네. 매시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스트입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종범 작가와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찌네타운 함께하고 있고 네. 오늘은 영화 황해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황해 명장면 한번 계속 가볼까요? 네, 이 장면은 많은 분들이 꼽는 명장면입니다. 지니민님께서요. 김윤석 뼈다귀 싸움씬 정말 무서웠습니다. 뼈다귀만 있으면 여포급 싸움이 가능하더라고요. 진짜 무서운 빌런이에요. 예. 이 장면이 이제 이 면가가 이 세계관에서 최강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그래가지고 이 정도 피지컬이면 사실 뭐 범죄도시 마동석이나 이런 다른 최강자들끼리 붙었을 때 누가 이길까? 예. 이런 상상을 하게 만들 정도로 압도적인 무력을 자랑합니다. 굉장히 잔혹하고 무정하고 그죠? 그렇죠. 예. 뭔가 그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동물 잡는 느낌. 그러니까요. 그 표정이나 이런 게 약간 예. 그 무기물을 파괴하는 느낌으로 액션을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무섭죠. 더 그렇습니다. 무섭고 더 엄청난 무력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우족뼈 둔기.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게 이제 본인도 상당한 데미지를 입는데 네,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무슨 야차처럼 그러니까요. 예, 계속 더 무력이 강해지는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전후 방해에서 이렇게 이것저것 데미지를 받으면 점점 HP가 깎이는 게 보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밀고 나가죠. 어마어마하죠. 타노스급이었다. 그렇습니다. 다스베이다 같았다. 광선검 같았다. 약간 이 장면에서 보여지는 그 면가
패거리의 아지트 있잖아요. 예, 예. 그 실제로 춘천에 있는 폐가를 이제 빌려가지고 실제로 거기에 불까지 질러가면서 찍은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이 나홍진 감독님의 스태프들 중에 제가 가장 리스펙트하는 게 바로 미술팀이에요. 예, 예. 이분 영화를 보면은 정말 사람이 살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의 미술을 너무 잘하세요. 여기도 보시면은 뭐 여인숙이나 이 면가 패거리의 아지트나 이런 걸 보고 아니면 뭐 추격자에서 하정우가 살던 그 집이나 아 정말 생활감이 없어졌다. 여기는 이제 폐허다라는 느낌을 아주 잘 만들어내거든요. 어허. 그래서 저는 이 나홍진 감독 영화의 거의 한 80%는 미술팀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어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진짜 멋진 분석이네요. 영혼이 없나요? 아니 영화는 미술이에요 진짜. 진짜요. 예. 한 7, 80 먹고 그러니까 들어가거든요. 미술이라고 하면 사실 영화 쪽을 잘 생각 안 하셨던 분들은 미술 그리는 건가 이러는데 이제 그쵸. 보통 세트를 미술이라고 하죠. 담기는 모든 예. 공간을 만드는 걸 미술이라고 예. 하잖아요. 근데 박찬욱 감독의 미술팀과 더불어서 나홍진 감독 미술팀이 굉장히 이 스페셜리스트라고 들었어요. 박찬호 감독님의 미술은 약간 뭔가 그 몽환적이고 예, 만화적인 느낌도 네. 있고. 벽지부터 예. 일단 되게 중요한 시그니처가 있고. 그렇죠. 근데 나홍진 팀의 미술팀은 폐허 만들기의 장인들이다. 그렇죠. 네. 곡성도 그랬고요. 곡선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약간 그 연쇄살인마가 살 것 같은 공간 이런 거 잘 만들어요 정말. 자 다음은요. 와이낫님께서 김승현 교수를 죽이러 가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도망치게 된 하정우 김구남이 경찰과 추격신을 벌일 때 정말 조마조마했습니다. 경찰차를 모두 따돌릴 때는 저 많은 경찰이 이 한 명을 못 잡는다고 싶어서 좀 웃겼지만 나쁜 캐릭터인 건데 이것 이상하게 응원하게 됐어요. 이 장면 진짜 약간 다시 보면 좀 웃깁니다. 경찰차 위로 일단 떨어지는데 너무 아파 보였어요. 그러니까요. 거기 당연히 스턴트맨이 하셨고요. 예. 파이프 타고 내려오는 건 본인이 직접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보니까 뒤에 그 엄청 많은 경찰들과 여러 대의 경찰차가 쫓아오는 그 장면이 은근히 웃깁니다. 혼자서 생각해보면은 세계관 최강자는 면가지만 은근히 하정우가 말이 안 되는 피지컬이에요. 예. 뒤로 가면은 뭐 성인 남성 납치는 아주 쉽게 하고요. 점점 레벨이 올라가지고 면가랑 1대1을 한 2번 뜨는데도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장 레벨링 캐릭터죠. 레벨링. 채팅창에 경찰관들이 거의 매트릭스 스미스 요원급으로 추격한다고. 그렇죠. 다음은요. 후아유님께서 이건 제가 꼽은 거랑 똑같네요. 먹방 탑3에 못 들어갔지만 하정우가 아내를 찾으면서 꼬치 어묵을 먹는 장면이 있어요. 날씨와 어묵 국물에서 나는 김 그리고 먹는 소리 등등이 완벽한 먹방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 그 길거리 포장마차 꼬치어묵 먹는 씬이 네. 하정우 배우도 있고 네. 이병헌 배우도 달콤한 인생에서 그렇죠. 먹거든요. 이렇게 먹방 투탑 아닙니까? 두 그렇죠, 배우가. 그렇죠. 아, 두 분 다 훌륭하죠. 예. 근데 이 하정우 배우님의 이 어묵 장면은 이 뜨거운 거를 덥석 물고 그 뜨거운 걸 입안에서 굴려서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 지를 때 먹다가 남은 것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게 다 삼박자가 이루어져 있어요. 예. 질감, 소리 모든 게 다 훌륭합니다. 배형 구강 석션 시동 걸었다. 먹방은 진짜. 간만에 워터파크 개장했습니다. 다음은요. 보자. 고로수행님께서 예. 김윤석과 조성호의 싸움도 명장면인 것 같아요. 차에서 뛰어내리고 도끼 들고 쫓아가고 숨고 쫓고 저는 다른 액션씬보다도 이 씬이 제일 쫄깃하고 무서웠습니다. 잡히면 정말로 죽을 것 같았어요. 약간 그 뭔가 원시적인 인간에게 잡혀 죽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약간 짐승에게 쫓기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느낌이죠. 와, 그 봉고차에서 진짜. 다음은요. 네. 쭈우님께서 요것도 저 너무 강렬했습니다. 쭈우님께서 하정우가 내복만 입고 자고 있는데 빚쟁이들이 집에 들이닥칠 때가 생각나요. 이게 앞부분이죠. 초반부에. 닭백숙 같은 하정우 내복을 보고 있다가 얼마나 놀랐던지 연기를 위해서 하면 진짜 다 하는구나 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누워있을 때 모르겠는데 이게 나중에 일어나잖아요. 예. 일어나 있는 그 하정우 내복 복장의 뒷모습을 잡는데 엉덩이가 배기 팬츠가 되는 거예요. 야, 저런 것도 연기를 위해서라면 소화하는구나. 내복은 그 엉덩이가 그렇게 돼야죠. 그렇죠. 예. 한껏 겸손하게 쳐져 있는 그 부분이 아주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예.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묘하게 불편한 장면이에요. 어쨌든 그죠? 나는 술 한잔 하고 달콤하게 자고 깼는데 그죠. 정말 불편한 인간들이 나를 침상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느낌. 그리고 또 하필이면 이 자고 있는데 이 안면을 찰지게 때리잖아요. 그쵸. 얼마나 가장 불쾌한 방식으로 잠에서 깨는 방법 아닙니까? 사실 지금까지 밑밥이었고요. 그렇죠.
진짜 오늘의 메인 코너 네. 먹방 탑3 이야기 하겠습니다. 찐해타운 이번에는 영화 코너 속의 코너 월드컵을 해볼 건데요. 네. 주제는 황해 하정우 먹방 월드컵입니다. 정말 파도 끝나지 않는 하정우 먹방 예. 오늘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황해 속 하정우 먹방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중에 네. 탑3를 어렵게 골랐고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자, 후보 가볼까요? 황해 속 하정우 먹방 후보 1번입니다. 후보 1번은요. 국밥 더하기 김입니다. 네, 내용은요. 생고생하면서 밀양에서 한국에 온 구남이 민박집에서 처음 먹은 밥이 국밥입니다. 한 번에 김을 여러 장 먹는 장면은 하정우 배우의 애드립이었죠. 근데 이때 상대방 배우가 진짜 놀래가지고 예. NG가 났다고 합니다. 왜요? 너무 놀라서 왜 저렇게 먹지? 근데 그 NG 난 장면이 되게 좋아서 그냥 썼대요. 아, 보시면 약간 진짜 벙쪄 있어요. 예. 김을 저렇게 먹는 걸 보고. 자, 찬성 의견은요. 다시 말하면 너무 웃기다 저거. 예. 영화를 안 본 사람도 이 짤은 알죠. 축구를 몰라도 메시는 알고 베텐을 몰라도 배성재 뚠뚠한 건 아는 것처럼요. 국밥에 김을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하정우 덕에 이 둘이 잘 어울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국밥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진짜 며칠 굶은 사람이 먹는 것 같아서 몰입이 잘 됐습니다. 채팅창에 배형 따라해봤지라고 하신 분 있는데 이거 누가 안 따라해보겠습니까? 다 따라해보지 않습니까 이거? 예. 반대 의견은요. 하정우님 입술도 많이 텄던데 마른 입술에 김 붙으면 떼기 어렵습니다. 입을 저렇게 벌리면 입술이 다 갈라지지 않을까요? 보는 제가 다 아프던데요. 아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김을 입에 딱 넣는 그 장면. 캡처하면 네. 그것이 제일 유명하긴 하지만 네. 그냥 저는 이 시퀀스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명장면이다. 쿠르르. 앞에 이제 하정우 배우가 이제 기웃기웃 할 때부터 네네네. 안에 있는 분들도 되게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렇죠. 예, 뭔가를. 세 명이서. 예. 이 장면 되게 취재가 잘 된 장면인 거 아세요? 아 그래요? 실제로 나홍진 감독님이 네. 중국으로부터 밀양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직접 취재를 해서 밀양 루트를 직접 걸어보고 거길 그대로 찍었대요. 예. 근데 그때 저렇게 실제로 밀양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밥값 주고 밥 먹이고 이렇게 좀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장면 실제로 나온 거를 따온 거라고 합니다. 국은 뭐였을까요, 종려? 저는 좀 궁금해요. 저는 항상 먹방이 제대로 뽑히면 네네. 그거를 따라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일단 말겠어요. 그대로. 말겠어요. 제가 보기엔 말겠고. 시래기 국밥 같은 느낌. 그죠. 아닐까? 약간 시래기 재질이었어요. 예, 건더기는 많지 않은데 그 야채 재질은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 뭐 붉은 쪽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시래기 계열의 묵국이나 이런 거. 그리고 그 김치랑 좀 짠 반찬을 막 허겁지겁 먹는 걸 보면 네네. 국 자체는 좀 담백했을 것 같다. 그랬을 것 같다. 예, 국 자체가 굉장히 칼칼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제사상 올라가는 탕국 느낌이랄까요? 소고기국 종류 그죠. 일 수도 있고 아무튼 고기는 많지 않았을 것 같고 그 인심이 네네. 별로 안 좋은 분위기였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먹는 거니까 막 못 먹을 꿀꿀이죽으로 해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먹고 있던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 먹은 두 명이 네. 담배 피우고 그 삼박자 커피 마시면서 그 쉬는 느낌. 그죠. 그것도 진짜 배부르게 국밥 먹은 사람들의 네. 연기였어요. 지금 아직 이 구강 안에 기름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 두 분이 예. 굉장히 일단 나쁘지 않은 메뉴였다. 이게 진지하게 얘기할 거리가 많나요, 이게? 근데? 예. 다음은요. 다음 먹방 후보 2번입니다. 컵라면 더하기 소세지. 내용은요. 살인 타겟이었던 김승현 교수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춥고 배고파서 편의점에 들은 구남이 컵라면을 먹다가 옆 사람이 먹고 있는 소시지까지 보고 따라 사서 먹는 장면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소시지를 먹을 때 뽀드득 소리는 들어봤어도 와그작 소리는 이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뽀드득은 너무 광고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씹을 때는 와그작이 같죠. 와그작? 예. 소시지 그 겉면에 약간 비닐 같은 느낌이 뽀개지는 그렇죠, 느낌과 그렇죠. 안에 있는 그 속살 부분이 그렇죠. 쓰러질 때. 앞니빨이 그걸 파고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그 파열음. 예. 이 먹방으로 인해서 컵라면과 소세지를 묶어서 따로 파는 황해정식 혹은 구나미 세트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조합 먹방러 중 하정우가 원탑입니다. 굳이 또 이렇게 또 세트가 생기는 건 또 좀 그래요. 그 영화를 찍었던 그 편의점이 시작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 큰 사바라고 해가지고 예. 구나미 세트 예. 팔았다고 합니다. 반대 의견은요. 사실 맛있을 수밖에 없는 조합이라서 누가 먹어도 맛있어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죠. 누가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음식도 하정우 배우가 먹으면 두 배로 맛있어 보이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 그 입모양 때문이기도 하고 그 먹으면서 잠깐씩 하는 그 네. 콧잔등 연기가 진짜 음식을 맛있게 즐기면서 찍는 배우 같거든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 하정우 배우가 어디를 누굴 보거나 뭐 연기를 하면서 입이 쉬고 있지 않아야 맛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걸 저작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예. 눈은 계속해서 뭘 보고 있고 찾고 있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라면 먹방도 굉장히 맛있게 느꼈던 게 네네. 약간 하정우 배우 그러니까 이 구나미 역 자체가
굉장히 배가 고파서 네네. 3분을 다 못 기다리고 약간 꼬들꼬들한 느낌에서 입에 넣은 것 같아서 부셔 먹는 거 예. 중간. 예. 저도 이 꼬들꼬들 쪽을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저도요. 그래서 이게 약간 급하게 먹고 허기가 채워지는데 옆에 소세지 저건 못 참지. 그죠. 예. 컵라면은 알단테죠. 알단테를 먹어야 돼요. 아무튼 그 옆에 분도 잘 먹었어요. 그렇죠. 예. 전염되게. 빛나는 조연이었다. 예. 후보 3번은요. 삶은 감자입니다. 쫓기다가 처음 미리국했던 민박집을 되찾아온 구남은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뒤져서 김치를 먹던 중 감자를 발견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어둠 속에서 삶은 감자를 먹는 장면입니다. 아 근데 이거는 그 한 시퀀스로 네. 그 총각김치부터 봐야 돼요. 거기 봐야 돼요. 그 너무 맛있어 보여요. 우적우적 너무 맛있게 먹습니다. 한 방에 3분의 2까지 싹 들어가는 그 맛. 근데 이런 거 해보셨어요? 올려? 그 학생 때라도 네.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밤에 네. 뭔가 냉장고를 이렇게 열었는데 딱히 먹을 게 없어서 총각김치를 먹어본 적 없습니까? 있죠. 그죠? 손으로 잡고 먹죠. 네. 맛있죠. 그렇죠. 이거는 많이들 겪어본 게 아닌가. 나만 네. 겪었나? 아닙니다. 이건 제가 보기엔 굉장히 감정이입하기 좋은 시퀀스고요. 찬성 의견은요. 제 동생이 편식이 심해서 감자는 감자 튀김만 먹는데요. 황해를 보고 32년 만에 삶은 감자를 먹었습니다. 감자가 포슬거리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정말 진짜 맛있게 잘 삶은 감자가 됐어요. 아니, 그 와중에 감자를 네. 굉장히 오랫동안 삶아본 경력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아주 훌륭하게 삶았어요. 구황작물이니까 예. 평소에 많이 삶아 먹었겠죠. 그런가요? 그렇죠. 와. 추운 날 뜨끈한 감자를 손에 쥐고 와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런 감자는 단맛이 납니다. 반대 의견은요. 감자는 소금이나 설탕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싱겁게 그냥 먹더라고요. 김 펄펄 나는 걸 와구와구 먹던데 입천장 다 까졌겠어요. 요 장면의 뒷얘기가 재밌어요. 뭐요? 실제로 현장에서 이 감자를 먹는 사운드가 진짜 일품이었대요. 근데 영화에서 그게 안 들어갔거든요. 나온지 감독이 너무 아까워했는데 그게 뉴스 화면을 만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스텝이 뉴스 내용을 읽어주면 그걸 들으면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예. 감자 먹는 소리에 그 스텝들이 뉴스 읽어주는 소리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사운드를 못 살렸대요. 걸릴 수가 없었구나. 그러니까. 사실 근데 실제로는 나홍진 감독 말 감자 먹는 소리가 사실은 먹방 중 최고였다. 되게 아까워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거 좀 그 풀어주시면 안 되나? 아깝죠. 들어보고 싶은데 이거 소리가 그러니까요. 먹방에서는 핵심이거든요. 한번 보여주지 나중에. 참.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거 시퀀스로 딱 처음에 냉장고를 뒤지다가 살려고 그 총각김치 꺼내서 아득 먹다가 다음 거 하면서 딱 열었는데 거기서 냄새가 이상해서 하고 다시 집어넣고 한쪽 눈만 커져가지고 우둑우둑 하면서 두리번 하는데 감자 박스가 있어요. 예. 정말. 그리고 그 무릎을 따뜻하게 덮은 담요까지. 그렇죠. 감자 먹을 때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백숙 옷차림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먹방 3개의 장면을 골라봤는데 이 중에 뭐가 우승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상징성은 김인데 예. 저는 이 컵라면 소시지가 가장 그래도 영화 보고 먹고 싶게 만드는 힘은 있었거든요. 대장님은 어떻게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최고였습니까? 저는 컵라면 소시지는 이것도 유명 장면이고 굉장히 훌륭한 조합인데 네네. 그 어쨌든 다시 보면 볼수록 아쉬움이 계속 그 단전에서부터 느껴져요. 네. 같이 처음부터 먹었으면 세트로. 동시에. 근데 이거는 약간 이 순서로 먹으면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조금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손에 다 들고. 네, 같이 먹어야 되는데. 라면 우소. 라면을 먹고 그 다음에 나가면서 지금 소시지를 들고 먹은 거잖아요. 그거는 아깝다. 약간 이게 코스 요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동시에 먹어야 되는데. 같이 먹어야 되는 세트. 예, 하나 먹고 라면 먹고 한 입 먹고 라면 먹고 이래야 되는데.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웃기긴 한데. 이거는 디저트처럼 소시지를 먹는 거는 그 편의점 음식을 많이 드셔보신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맞아요. 조금 아쉽습니다. 짠 맛도 남고. 그렇죠. 삼각김밥도 국물과 같이 먹어야 되고 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정확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합이 순서가 아닙니다. 아쉽죠. 함께 해야 되는 거고. 소세지를 디저트로 전락시켰다. 그래서 국밥김과 삶은 감자가 좋습니다. 저는 결승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사실은 국밥과 김은 이제 두 개가 같이 나와 있잖아요. 네. 삶은 감자도 혼자가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총각김치와의 연계기를 시퀀스를 보면 네네. 삶은 감자씬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하지만 전 역시 이 밈을 만들어서 하정우 먹방의 어떤 효시를 알렸던 김 먹방이 우승에 걸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시 봐도 이게 저희 생방하는 도중에 작가님이 틀어주시거든요. 계속. 예. 너무 웃겨요.
삶은 감자는 근데 이제 그 얼마나 굶주렸는지가 딱 와닿기도 하고. 그렇죠. 예. 궁지에 몰렸으니까.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국밥김에서 그 먹방러로서 먹방러는 아니지만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보시면 나왔네요. 느껴지는 단전에서의 약간의 그 본능적 불안감이랄까요? 네네. 과연 두 그릇 먹을 수 있었을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거는 원테이크로 가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원테이크로. 이거 하정우의 줄인 배라면 네. 이거를 두세 그릇 정도는 국밥을 먹어야 배가 찰 텐데 요거는 분명히 한 그릇 먹고 좀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근데 감자는 박스로 있었죠. 그래서 정말 양푼으로 지금 먹을 담아놨잖아요. 만큼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삶은 감자가 좀 더 먹방으로서는 앞서지 않나. 저는 뭘 뽑아도 인상적인 먹고밖에 없기 때문에 삶은 감자의 총각김치 시퀀스 동의합니다. 그래요? 네. 채팅창에 왜 자기 기준이냐고. 1인분으로는 안 된다. 그렇죠. 예. 시야각이 다르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털동진과 먹동진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자, 그러면 우승 삶은 감자? 네. 우승입니다. 베텐 찌네타운 오늘은 황해 작품을 함께 해봤고요. 다음 주는 영화 라라랜드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야호! 라라랜드. 너무 좋아요. 예. 연휴 기간에 미리 보시고 텐스타그램에 공지가 올라오면 댓글이나 목요일 게시판 게시글로 참여를 해주세요. 네. 명장면을 보내주신 분들이나 월드컵에 댓글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 선물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네. 자,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네. 먹방 월드컵에서는 이제 하정우의 감자 먹방을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의외라는 분들이 많네요. 역시. 그래요? 근데 뭘 뽑아도 좋은 먹방들이었기 때문에 역시 현직 돼지의 시선은 다르다.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차단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찐해타운의 마무리 털동진의 황해 한 줄평 마무리하겠습니다. 뭔가요? 영화가 여행이라면 황해는 오지 탐험이다. 약간 저희들끼리 스토리 쓰시는 분들은 네네. 영화를 실제로 여행에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돌아올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황해 같은 걸 볼수록 치안이 좋은 나라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안심되는 일인가 이걸 느끼게 됩니다. 안전하게 돌아가십시오. 그렇죠. 예. 자, 고생하셨고 설 감사합니다. 지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야한 꿈 꾸세요.